좋은 아침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아침 일찍 강의가 있어서 방송은 올리지 못하고 기사만 올렸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은요. 먼저 보험 불모지 공유 모빌리티 쪽에 보험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보험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는 다 초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자금이 이동이 되고 또 중국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제3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영향으로 또 한국이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머니쇼의 좋은 강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사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 신한생명 종신보험의 상품, 그리고 인슈어테크는 필수다, 이런 기사 내용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율 높은 보험 불모지, 공유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요즘 서울에서 돌아다니시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길가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전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킥보드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점점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매우 위험하죠. 저도 킥보드를 하나 사려고 생각했지만 과거 대학교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 경험이 좀 있어서 나름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제 원동기를 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이제 주차 문제들 때문에 주차해 놓고 딱 저 킥보드를 차에서 꺼내서 강의장으로 이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매우 위험하고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 경력이 무조건 젊은 분들이 운전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경력이 짧고 또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률이 높고, 이런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러한 상품에 대한 보험 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시장도 과거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유병자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결국은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보유가 되면서 이러한 시장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DB손해보험이 전동 킥보드 회사인 고고싱과 계약을 맺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현대상이라든가 악사, 특히 악사는 해외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점점 먹거리들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좀 당기기 전이다. 장전을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2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니네 할 테면 해봐라고 하자마자 바로 중국이 600억 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딱 때렸죠. 이게 또 직격탄이 돼서 결국은 미국이 또 나머지 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무역 전쟁이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격화가 됐습니다. 해볼 템 해보라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우 지수라든가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가 폭락을 했고 유럽 지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중국 증시는 이에 비해서 또 아시아 증시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좀 대비해서 손을 썼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낙폭을 줄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핵심은 결국은 미국 무역 증시가 폭락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의 또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냐라는 것들이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증시가 좋아지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발판을,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증시가 또 폭락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행동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증시 열어보니까 또 다시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안전자산 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금융시장을 보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이라든가 엔화 같은 자산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25포인트가 오르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얼마 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 쪽 관련 기사 통해서 엄청나게 또 올라와서 최근에 거의 2배 이상 또 뛰었습니다. 이러한 좀 흐름을 보는 것이 재테크에는 매우 중요한데, 뭐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투자 자산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트럼프 트윗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 장단기, 우리가 이제 미 장단기 국채 금리 뭐 침체 시그널의 가장 핵심 지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예전에 그러한 미 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표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분명히 미 장단기 국채금리에 대한 역전은 시장의 불안을 예측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결국 막판에는, 마감할 때는 결국은 금리 역전이 해소됐지만 중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분명히 이 불안한 시장을 대변하는 지표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 그 불안 요소들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위주로 가는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똑같이 자금의 피난 행렬을 보였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 유가는 떨어지고 안전자산 엔화나 그리고 국채, 그리고 금 같은 가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중국의 인건비가 매우 올랐다라는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베트남 제조업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한 3, 4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넥스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포스트 차이나 하면서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라고, 제2의 이제 생산국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많이 그 자금들이 들어가고 공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베트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순환 시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제조업의 어떤 생산, 고용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제 지금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탈해서 생산 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다시 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 뭐 과거에 제가 많이 언급했던 게 이제 그 인형이죠. 무슨 인형이죠? 갑자기 그 인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형 공장이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지금도 이제 중국이 이 제조업에 대한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 부분까지 결합이 된다라면, 분명 중국에서 생산에서 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3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그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제조국을 이전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무역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으로 이전하면 공장을 그만큼 그 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옮겼지만 인건비 올라가고 관세 같은 거 올라가게 돼서 부담이 되면 결국은 이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들이 다시 이전하거나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세나 제조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로 뭐 고프로 아시죠? 고프로라든가 스케쳐스라는 신발 제조회사, 이러한 회사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채권을 사려고 하는 매수 세력이 커지면서 되레 금리는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뭐 오늘 이제 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언급했고요. 수출 물가 오르는데 반도체 물가는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핵심은 이제 무역 분쟁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출 쇼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은 무역을 굉장히 둔화시킬 거고요. 악화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뭐 이것이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뭐 그 방아쇠를 당기기 전이다 장전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이제 그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중국도에서 협상이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G20 이 회의가 이제 내달 28일경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야 될 건데, 그래서 이들이 장전을 해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직 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회의안을 얹어놓고, 또는 상품의 기준이 실제 그 지금부터 뭐 수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물건이 들어오는 건 몇 주 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충분히 협상에 그 기회들이 좋은 협상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장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무튼 그 이후로 계속되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대한민국 수출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26.8%로 발표가 됐고요. 이 중에 79%가 중간재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간재가 결국은 중국에서 조립이 돼서 미국으로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건데 그 타격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지금 중간재 수출로만 1조 정도 날아갈 거고, 이게 장기화된다면 수십 조에 이를 것이다. 결국은 한국 경제는 지난번 기사에서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도체 수출 부진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의 둔화라든가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전망이 되게 좋지 않다, 우려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좀 그 조심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시장을 좀 해외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반면에 또 한국 시장이 그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투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등록이 오늘로 마감입니다. 서울 머니쇼 이번에 개최가 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뭐 늘 최대 규모로 열리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좋은 이제 강의 내용은 사실 지금 들어가 보시면요, 대부분 다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마감이 됐지만 실제 행사장에 가보면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는 있는데, 서울 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꼬마 빌딩 투자 전략에 대한 기사,
이제 강의가 있을 거고, 쉐어하우스 투자로 제 월급을 버는 그런 재테크 수단, 그리고 실거주 새 아파트 지금 사도 안 늦어. 부동산 기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약간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재건축 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다. 그리고 차 산업이 이제 제조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뭐 최근에 뭐 좋지는 않지만 요번에 상장한 우버라든가 과거 리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 뭐 차는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은데 뭐 미국의 3대 자동차 GM, 뭐 포드를 다 합쳐도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큰 이러한 공유 회사들에 이제 그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그 투자 시선을 좀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러한 이제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 머니쇼에 그 참석해서 사전 등록하시면 무료거든요. 5,000원 원래 내야 되는데, 예, 뭐 이러한 기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사실 제가 서울 머니쇼랑은 전혀 뭐 홍보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는 여기 가서 강의를 듣다 보면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